살짝 우리 도법스님 화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왜 화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요. 이런 걸 우리가 야단법석이라고 하죠. 정말 말 그대로 야단법석입니다. 거기다 우리 여기 주기스님도 오셨고 도법스님도 계시고 옆에 또 우리 저기 문재인 의원님도 계시고 예 그냥 뭐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점심이야 뭐 늦게 먹고 좀 안 먹어도 되겠죠? 네. 한 끼 굶으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굶는 거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사님들이 너무 잘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도법스님한테 넘겨요. 먼저 우리 문 의원님 잠깐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아 그럴까요? 오셨으니까.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그럼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알으셔야 되죠. 네 오셨는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 좀 하시고. 스님한테 법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뭐 해볼게요. 예. 아니요. 아니요, 그냥 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셔야 돼요. 아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그 삼락 생태공원이 삼락동부터 엉궁동까지 한 7km 정도 길이로는 그리고 면적으로는 143만 평, 대단히 광활한 지역인데 전부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구 사상구에 부산 사상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 사상구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 화쟁 코리아 100일 순례 그 취지에 공감해서 적어도 이 사상구 구간만큼은 저도 함께 순례하고 걷고 그게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우리 사회가 워낙 다원화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니까 생각들이 정말 다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에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차이를 좁히고 또 이제 좋은 지혜를 찾아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 심하게는 아주 적대하고 정오하고 이런 어떤 분열 같은 것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정치적으로 보면 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종북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북은 우리가 공존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결국은 상대하고 공존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적대 정오에 그러고 상대를 탄압하고 말살해 버리겠다는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이거든요. 이런 어떤 사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인데 거꾸로 우리 정치가 그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분열이나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보다 못해 저는 우리 그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정말 그 전 국민들에게 하나 어떤 이렇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100일간의 순례에 나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100일간의 순례는 제일 1차적으로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참 둔열한 그런 이제 꾸짖음이죠.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함께 좀 반성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싶어서 참여를 했고요. 이 또 화쟁하면 방금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람과 생태 간에도 그런 어떤 화합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구간을 순례 코스로 잡은 것은 아마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여기가 이름은 생태공원인데 사실은 생태라는 이름이 참 부끄러운 곳입니다. 거꾸로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과 생태를 지금 이처럼
훼손을 한 그런 곳이죠. 여기가 원래는 아까 오시면서 그래도 남아있는 갈대밭들을 많이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여기가 원래는 동양 최대의 갈대 숲 그리고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는데 지금 이제 갈대도 많이 훼손돼서 일부만 남아있고 철새 수도 아주 막 과거에 비할 바 없이 그렇게 이제 격감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이제 우리 자연 생태 훼손이 크게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1985, 66년도에 하구둑이 만들어지면서 바닷물하고 강물의 소통을 차단한 거거든요. 이 강물과 바닷물이 이렇게 뒤섞이는 곳을 기수대라 그러는데 그렇게 차단시키니까 원래 기수대에서 살아나는 제첩들이 우선 없어지고 또 이 민물 고기의 대부분이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 가서 생장해가지고 다시 강으로 돌아와서 산란하는 그런 민물 고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회유하는 물고기들의 물기를 또 차단하니까 이 강에 많은 생명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 철새의 먹이가 주니까 철새가 이제 오지도 않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둔치 지역인데 지금도 장마기에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면 1년에 한 며칠 정도씩은 물에 잠기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 범람을 막아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1년의 대부분은 그 물에 잠기지 않고 노출되어 있으니까 과거에는 갈대밭 외에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에는 딸기밭을 하기도 하고 또 배추 같은 그런 이제 채소를 가꾸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곳인데 이것을 체육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농민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갈대밭을 또 베어내고 이래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생태에 대한 우리 이제 반성 같은 걸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생태를 제대로 이렇게 지켜나가고 복원해야겠다라는 이제 우리 결의를 담아서 지금 이름을 생태공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활용 계획은 갈대밭의 훼손은 더 이상 막고요. 복원해 나가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 쓰지 않는 곳은 생태 습지원으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또 생태 영농 체험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생태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낙동강 하구원도 순분을 개방해서 이제 점점 바닷물이 소통되게끔 그렇게 해서 아까 제첩도 되살리고 갈대밭도 되살리고 철새도 다시 오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는 여기 그 강 쪽을 나루로 다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또 과거에 있었던 나루터와 나룻배도 이렇게 복원하고 그렇게 이렇게 생태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복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있는 사상구로서는 하나의 좀 꿈이죠. 오늘 이런 현장에 오셨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화쟁뿐만 아니고 사람과 자연, 사람과 생태 간의 화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상구 지역구이신 문 의원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문 의원님은 이제 정치를 하셨으니까 다들 잘 아실 텐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너무 정치를 점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판은 엄혹한데 너무 점잖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치고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딱 제압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충분하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좀 야물게 좀 정치도 잘 하고 더 건강하게 정치 좀 잘 하시라고 크게 박수를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야단도 치고 격려도 하는 겁니다. 예. 에, 오늘은 어쨌든 이게 불교인들의 모임이니까 비록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도 더러 계시기도 하고 또 그러긴 하지만 종교를 안 가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도 대부분이 불교인들이시니까 제가 좀 불교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불교인으로서 최고의 기도, 최고의 수행, 최고의 정진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선방에서 참선하는 것, 법당에 가서 절하는 것, 염불하는 것 이런 걸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불교인으로서 최고의 수행, 최고의 기도, 최고의 정진, 최고의 참선, 최고의 염불 은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부처님처럼 하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부처님처럼 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수행이고 최고의 참선이고 최고의 공부고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저희들은 부처님처럼 해보려고 이렇게 사실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부처님은 일생을 걸어 다니셨어요. 일생을 곳곳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마을의 집집을 찾아가서 얻어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그것도 뭐냐 가끔 가는 게 아니고 매일 같이. 먹는 것은 한꺼번에 몽땅 먹고 그냥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굶어버리고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먹는 것은 어쨌든 숨 쉬듯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듯이 때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집을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걸어서 돌아다니고 일생을 마을에 사람 집을 찾아가서 밥을 얻어서 자시면서 삶을 유지해가고.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뭐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길을 찾아서 세상살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길이 뭘까?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얻어먹으면서 돌아다닌 거죠. 스승을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를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 때문에 돌아다니겠습니까? 이제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빠져서 고통과 불행이 되풀이되니까 그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길을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 전쟁터에 가기도 하고 물싸움터에 가기도 하고 또 살인마가 등장해서 온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니까 그 살인마를 설득해서 그 사회를 뭔가 좀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인마를 찾아가기도 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랬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화쟁순례를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비록 우리가 부족하긴 하더라도 우리도 부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처님처럼 한번 해보자. 부처님처럼 한번 걸어보자. 부처님처럼 한번 마음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화쟁순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부처님 생애에서 화쟁을 이루었던 경우가 어쩌면 일생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농사짓고 살 때거든요. 농사짓고 살 때이기 때문에 가물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이 적어서. 그래서 되게 가물었어요. 가무니까 물이 부족해서 이쪽 부족 마을하고 저쪽 부족 마을이 물 때문에 싸우게 생겼어요. 전쟁이 벌어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마을 부족하고 저쪽 마을 부족하고 딱 편이 갈려서 이 물을 서로 독점하려고 자기들만 가져가려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극단적인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심하게 되어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 참상이 벌어질 위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그 얘기를 듣고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아마 그 자리가 이런 자리일 거예요. 이렇게 앉았을 거예요. 그런 자리가 노지에서 자연스럽게 뭐 그것도 이제 냇가잖아요. 냇가 강변 물 때문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무슨 뭐 청법가를 하고 무슨 뭐 입정을 하고 그런 거 싹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가? 물이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 잘 모르시겠습니까? 두 개 다 중요하죠. 두 개 다 중요해요? 하나를 선택하면. 사람 그렇죠. 하나를 선택하면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 것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마을 부족도 저쪽 부족 마을 사람들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 목숨보다 덜 중요한 물 때문에 사람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 바보 같은 짓을 우리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긍이 되어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사람 목숨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함께 살아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함께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이 마을도 저 마을도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편갈라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또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단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데 덜 중요한 물 때문에 그 더 중요한 사람 목숨을 함부로 취급하는 상황이 벌어져서야 쓰겠는가. 그 얘기를 듣고 이쪽 부족마을도 저쪽 부족마을 주민들도 뜨끔한 거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싸워서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은 지고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머리를 맞대서 물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함께 살아야 되니까 머리를 맞대서 이 부족한 물을 갖고 이쪽도 저쪽도 최대한 괜찮을 수 있도록 해보자 하고 지혜와 뜻을 모아내는 것이 그 다음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일단 자기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비록 물이 부족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상의를 해보면 부족한 물을 갖고도 그래도 이쪽도 그래도 괜찮게 저쪽도 괜찮게 이렇게 공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싸움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사례로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화쟁의 한 부처님 일생 속에서 부처님 일생을 화쟁의 길을 거신 분인데 어떤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한테 교훈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런 것.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선 길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가? 요게 이제 화쟁 코리아 로고입니다. 로고 보이신가요? 예, 화쟁 코리아 101수의 로고인데요. 이게 보니까 좀 싱겁게 생겼죠? 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걸 해준 분은 한국 시각 디자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안상수 교수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상수 한글 책도 있죠. 그분이
소위 재능 기부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취지로 순례를 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재주가 이런 거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 겁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하나하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자국. 하나하나는 발걸음으로 또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다 모여서 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발 하나를 다 모여서 하나하나도 발이지만 발자국이지만 전체를 모여서도 하나의 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머리 모양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한반도를 사실은 매우 추상적으로 사실은 표현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 화쟁의 발걸음이 화쟁의 씨를 뿌리는 발걸음이 화쟁의 불씨를 피워내는 이 발걸음이 한반도 전역에 다 도장 찍듯이 찍히도록 또 한반도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죠. 그걸 좁히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죠. 국민들 가슴에 또는 민족 구성원들 가슴에 화쟁의 씨앗이 심기도록 화쟁의 불씨가 지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쟁과 한반도 우리 민족 구성원들 또는 화쟁과 대한민국 또는 화쟁과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땅에도 곳곳에 그 씨앗이 심기고 사람들 가슴에도 그 씨앗이 심겨서 그야말로 화쟁이 생활화되어지고 사회화되어지는 코리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으로 이 그림을 사실은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 몸을 놓고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사람 몸에는 왼손과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몸이 있잖아요. 몸. 그렇죠? 몸이 없으면 왼손과 오른손이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쓸모가 없죠. 그렇죠? 뭔 짓을 하겠습니까? 몸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주로 왼손과 오른손만 있고 몸통이 없어요. 몸통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떤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가? 아까도 잠깐 좌익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익이라고 하는 것하고 친북이라고 하는 것하고 반북이라고 하는 것하고 친미라고 하는 것하고 반미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전부 다 한쪽 이쪽 저쪽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또 현대사회에 오게 되면 자본가라고 하는 한쪽 노동자들은 한쪽 진보라는 한쪽 보수라는 한쪽 또 전라도라고 하는 한쪽 경상도라는 한쪽 또 남한이라는 한쪽 북한이라는 한쪽 온통 다 몸통은 없고 이쪽이냐 저쪽이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의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보면 국민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설당이 없습니다. 한반도 우리 민족으로 보면 민족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민족의 목소리가 설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목소리만 있는가? 이쪽 목소리, 저쪽 목소리만 있는 거죠. 북한의 목소리, 남한의 목소리만 있는 거죠. 국민의 목소리도 없고 민족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온통 편만 있는 겁니다. 편.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그리고는 서로 극단적으로 불신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경제가 지금 무슨 2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다운 삶, 우리가 희망하는 따뜻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경제만 성장하면 된다고 지금 다들 쓰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무슨 뭐 지사, 시장도 그렇고 이게 문제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또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또는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진실은 뭐죠? 진실은 뭡니까? 지금 제가 몸을 갖고 예를 들었습니다. 몸통과 왼손과 오른손이 진실이에요. 자, 몸통과 오른손, 왼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전체가 다 중요한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가 다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왼손 마음에 안 되고 떼내버리면 될까요? 좋을까요? 왼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성질 부린다고 해서 그거 잘라내버리면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몸통도 왼손도 오른손도 죽으나 사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우리 민족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도 남한도 다 함께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입장에 보면 이쪽도 저쪽도 다 함께 있어야 된다. 자, 함께 살아야 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의 운명이에요. 또 함께 살아야 될 운명이에요. 우리는. 자,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편갈라서 미워하고 싸우는 방식으로 해서 과연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도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될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사실. 또 대한민국의 친미라고 하든 반미라고 하든 친북이라고 하든 반북이라고 하든 또는 뭐 좌익이라고 하든 우익이라고 하든 진보라고 하든 보수라고 하든 자본가라고 하든 노동자라고 하든 전라도라고 하든 무슨 뭐 경상도라고 하든 어떻게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살려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뜻을 모아내야 되는 것이지 편갈라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배제하고 제거하는 이 방식으로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보자. 진실이 뭘까? 진실은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게 진실입니다. 진보도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수도 아니에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에요. 강자도 약자도 아니에요. 진실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엄연한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동안은 자기 안의 문제를 추스린이라고 사실은 세상의 아픔과 문제를 제대로 못 다룬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지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추스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불교라는 울타리를 좀 넘어서서 절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좀 넘어서서 세상의 아픔과 문제를 품어 안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는데 앉아있는 부처님이 어떻게 좀 일어서자. 불교라는 울타리, 절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었던 불자들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한 걸음 나서서 세상의 아픔을,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치유할 수 있도록 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몸짓을 좀 해보자. 이것이 뭐죠? 부처님처럼 해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처럼 해보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수행이고 최고의 불교 공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와 그런 바램을 갖고 우리가 이런 순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역할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특히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부산 불교가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불교세가 제일 탄탄한 곳입니다.
부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 불교 미래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 화쟁이라고 하는 화두를 부산 불교계가 좀 탄탄하게 붙잡고 이것이 봄 기운으로 부산 지역에서 봄 기운으로 이게 좀 피어나서 저 북쪽 전체로 번져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